지금 당신의 손은 현관문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 짧은 찰나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영하의 날카로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올 것을 당신의 유전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은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하다, 춥다, 에너지를 보존해야 한다, 다시 저 따뜻하고 안전한 방으로 돌아가라, 안락한 의자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어라.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낡고 오래된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겨울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를 세포 단위에서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롭게 조립할 1년 중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생체 실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고 본능을 깨우는 러닝 큐레이터, 그리고 여러분을 인간의 한계 너머로 안내할 러닝 모티베이터, 와이러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한랭 작전 환경입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생존 전문가들은 겨울을 단순히 기온이 낮은 계절이 아닌 인간의 생존 능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작전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2025년 발표된 최신 스포츠 의학 논문들은 이 가혹한 환경을 호르메시스의 장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명체를 더 강하고 더 젊고 더 영리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이 30분의 긴 러닝 동안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취미 러너가 아닌 겨울이라는 전장에 투입된 특수 부대원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여력학, 신경생물학, 그리고 텍스타일 공학을 무기로 삼아 왜 지금 이 살인적인 추위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보약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냉동 캡슐 속에서 살아남아 봄의 제왕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럽고 과학적인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심호흡을 크고 깊게 하십시오. 우리의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굴을 때리는 그 매서운 바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여력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복사, 전도, 대류, 증발이라는 4가지 물리적 루트로 끊임없이 열을 뺏깁니다. 그 중에서 러너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악독한 적은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속도에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까지 더해지면 피부 표면을 감싸고 있던 얇고 따뜻한 공기층, 전문 용어로 경계층이라고 부르는 보온막이 순식간에 벗겨져 날아갑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그 소름 끼치는 바람, 그게 바로 대류에 의한 열 손실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겁이 많습니다. 대기 온도가 똑같아도 피부 온도가 단일 도만 떨어져도 우리 뇌는 이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강제로 낮춰버립니다. 아직 심장 박동도 여유가 있고 근육 속의 에너지원인 글리코겐도 충분한데 뇌가 먼저 나서서 야, 여기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속도 줄여, 멈춰 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피드포워드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에너지 고갈이나 신체 손상이 오기 전에 예측만으로 미리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는 방어 기제인 것이죠. 연구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신부천이 떨어지지 않고 단지 피부 온도만 차가워져도 지구력이 무려 31%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방심해서 몸속 깊은 곳, 심장과 내장이 있는 심부 온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운동 수행 능력은 30%에서 40%까지 수직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닝 초반에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다리가 쇠사슬을 단 것처럼 안 나가는 건 여러분의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추위에 놀라서 보내는 거짓 신호, 속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생물학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알람을 의식적으로 끄고 이성적으로 몸을 데워야 합니다. 초반 페이스는 평소보다 절대 빠르지 않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겨울의 초반 1km는 여름의 3km와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위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는 즉각적으로 말초, 혈관 수축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폐, 뇌 같은 주요 장기의 온도를 36.5도로 사수하기 위해 팔과 다리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를 밸브 잠그듯 제한하고 뜨거운 피를 몸통 안쪽으로 다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팔다리 근육에는 따뜻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차갑고 뻣뻣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온도가 한도 떨어질 때마다 근육 섬유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속도와 힘을 내는 능력은 약 2%에서 5%까지 감소합니다. 또한 산소 해리 곡선의 좌측 이동 현상으로 인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꽉 쥐고 근육 조직에 잘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즉, 똑같이 숨을 쉬어도 근육은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한겨울에는 예열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관절과 인대 그리고 근육을 구성하는 콜라겐 조직도 온도가 올라가야 비로소 부드러운 점탄성을 회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엔진을 드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10분을 견뎌내면 보상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몸에 슬슬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몸을 최첨단 지방 연소 기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겨울 러닝의 진짜가치 100만 불짜리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뱃살이나 허벅지 살이라고 부르며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그 지방은 하얀색, 백색 지방입니다. 이 녀석들은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아주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창고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갈색 지방은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가득 차 있어서 갈색을 띠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열을 냅니다. 지방을 태워 열을 만드는 천연 보일러인 셈입니다. 과거 의학계에서는 이 갈색 지방이 신생아 때만 잠시 존재하다가 성인이 되면 퇴화해서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이 놀라운 반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인인 우리 몸에도 쇄골, 목, 척추 주변에 이 갈색 지방이 잠들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우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스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추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고 있는 이 찬바람이 피부의 냉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깨우면 뇌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아, 주인이 춥구나. 얼어 죽지 않으려면 보일러를 켜야겠다. 그 순간 잠자던 갈색 지방이 눈을 뜨고 맹렬하게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생물학적 마법, 연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추위에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바닥을 구르며 달리기 시작하면 수축하는 근육에서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과 FGF21이라는 마이오카인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아이리신은 뱃살 깊숙이 숨어 있던 게으른 백색 지방들을 끄집어내서 갈색 지방처럼 에너지를 태우는 성질로 형질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방의 갈색화 또는 베이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름에 뛰는 건 저장된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지만 겨울에 뛰는 건 내 몸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지방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용광로 체질로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 18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처럼 영하의 날씨라면 그 효과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추위는 신경계를 통해, 러닝은 근육 호르몬을 통해 지방 조직을 양쪽에서 협공하는 이중 타격 효과를 냅니다. 같은 시간을 뛰어도 겨울 러닝은 기초 대사율을 극적으로 높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지금 얼굴에 닿는 이 차가운 공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뱃살을 태우는 가장 뜨거운 불쏘시개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소비와 식욕의 역설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달리면 여름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씁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드는 운동 에너지의 36.5도로 유지하기 위한 난방비까지 추가로 지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뇌는 이걸 생존의 위기,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네? 그리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지방이 더 필요한 거 아냐?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무서운 속도로 식욕을 폭발시킵니다. 여름 운동은 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겨울 운동은 끝나고 나면 돌아서자마자 배가 고파지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게 바로 이런 생물학적 본능 때문입니다. 고갈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채우고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죠. 다이어트를 위해 뛰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후 찾아오는 이 가짜 배고픔과 보상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이 본능을 달래주어야 오늘 흘린 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호흡이 좀 거칠어지셨죠? 폐가 시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폐가 어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십시오. 인체의 호흡기는 정말 경이로운 공학적 설계물입니다. 영하 20도의 공기를 들이마셔도 그 공기가 성대를 지나 기도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영상 30도까지 데워지고 습도는 100%로 맞춰집니다. 폐세포가 얼어붙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온도가 아니라 건조함입니다. 겨울 공기는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절대 습도가 매우 낮죠. 달리면서 거칠게 숨을 쉬면 우리 기도는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를 가습하느라 막대한 양의 수분을 뺏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 점막이 마르고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비만 세포를 자극해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이걸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 영어 약자로 EIB라고 합니다. 식사로 이 본능을 달래주어야 오늘 흘린 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이 증상을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마스크나 버프를 쓰는 것을 절대 답답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날숨에 열과 수분을 포집했다가 들숨 때 다시 공급해주는 열 교황이 역할을 하는 기능성 마스크라면 더 좋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폐가 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겨울 러닝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뇌를 위한 특수 정비 시간입니다.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백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RBM3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저온 충격 단백질입니다. 원래 이 단백질은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다람쥐의 뇌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동면하는 동안 뇌세포가 죽지 않고 기억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적의 물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추운 환경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뇌에서 이 RBM3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일종의 긍정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이 방어 물질을 생성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손상된 뇌세포를 수리하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무서운 퇴행성 뇌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백신이 되는 셈이죠.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뛸 때는 얻을 수 없는 오직 겨울 러너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찬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뇌가 저온 충격 단백질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최고급 신경 전달 물질로 샤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과 각성을 높여주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천연 항구울제입니다.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이 싹 사라지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겨울이 주는 선물, 윈터 러너스 하이입니다. 자, 이제 심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심장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몸은 프레서 반응이라고 해서 혈관이 살짝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혈압이 아주 심한 분들은 조심해야겠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이 정도 자극은 오히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됩니다. 혈액이 힘차게 돌면서 혈관 내벽을 긁고 지나가는 전달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 있게 만드는 핵심 물질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다리 근육이 펌프질을 멈추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줄어드는데 이때 갑자기 혈관이 확 풀리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애프터 드롭 현상입니다. 운동 중에는 말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있다가 운동이 끝나고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 차가워진 팔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운동 종료 후 수분이 지나서 심부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운동이 끝나면 바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건 얼음 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아래로 바닥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발바닥이 닿는 지면의 상태는 어떤가요? 겨울철 아스팔트는 여름과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딱딱하게 얼어있고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마른 아스팔트의 마찰 계수가 0.8이라면 얼음 위는 0.09도 안 됩니다. 거의 마찰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곳에서 여름처럼 성큼성큼 보폭을 넓게 뛰다가는 근육이 놀랍니다. 추운 날씨엔 근육과 힘줄이 고무줄이 아니라 밧줄처럼 변합니다. 탄성은 줄어들고 뻣뻣해지죠.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그리고 사타구니 안쪽 내정근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일명 펭귄 전략입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10% 이상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종종 걸음으로 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을 구르는 횟수, 즉 케이던스를 높이십시오. 발을 몸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뒤꿈치로 딛지 말고 몸통 바로 아래에 발바닥 전체로 쿵쿵 도장을 찍듯이 착지하십시오. 그래야 무게 중심이 기점면 바로 위에 놓여 안정되고 미끄러운 길에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 페이스. GPS 시계에 찍히는 숫자는 잠시 잊으십시오. 겨울에 5분 페이스는 여름의 4분 30초 페이스와 맞먹는 생리학적 부하를 가집니다. 바람 저항, 두꺼운 옷의 무게, 미끄러운 바닥. 이 모든 걸 뚫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강도 훈련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내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진짜 데이터입니다. 혹시 지금 땀이 식으면서 등이 서늘해지진 않으셨나요? 겨울 러닝에서 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생존 장비이자 갑옷입니다. 무조건 두껍게 입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RCT라고 부르는 열 저항과 RET라고 부르는 증발 저항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열은 가두고 땀은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면 티셔츠입니다. 면은 땀을 흡수만 하고 뱉지를 못합니다. 젖은 면 옷은 마른 옷보다 열을 25배나 빨리 뺏어갑니다. 그건 옷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뛰는 꼴입니다. 피부에 닿는 첫 번째 옷 베이스 레이어는 무조건 수분을 밀어내는 소수성 소재여야 합니다. 폴리프로필렌이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메리노 울이 좋습니다. 특히 메리노 울은 신기하게도 땀을 흡수할 때 열을 내는 흡착열 기능이 있어서 젖어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가벼운 미드 레이어를 입고 마지막으로 바람은 막아주되 땀구멍은 열려있는 기능성 재킷. 이 레이어링 시스템이야말로 겨울 러너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덥다면 지퍼를 살짝 내리세요. 너무 추우면 지퍼를 올리세요. 최근에는 상변화 물질, PCM이 적용된 스마트 의류도 등장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첨단 기술이죠. 장비는 과학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구간입니다. 몸은 힘들고 얼굴은 얼얼하고 콧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의 그 두려움과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해냈다는 뜨거운 성취감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멘탈 터프니스, 정신력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정신력을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훈련으로 단련할 수 있는 기술로 봅니다. 춥고 어둡고 바람 부는 이 악조건을 뚫고 달리는 행위. 이것은 뇌의 전대상 피질을 자극해서 의지력을 강철처럼 단련시킵니다. 편안한 트레드밀 위에서 뛰는 10km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뛰는 10km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코치들은 말합니다. 겨울에 쌓은 마일리지는 정신적으로 1.5배의 가치가 있다. 겨울은 계절성 정서 장애, 즉 윈터 블루가 찾아오기 쉬운 계절입니다. 일조량이 줄어들어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외 러닝은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아무리 흐린 날이라도 실내 조명보다 밖이 훨씬 밝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뛰면 우리 뇌는 다시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린 엑서사이즈는 불안과 우울 척도를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나약함을 이겨냈고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나이가 40대든 50대든 상관없습니다. 20대라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극복할 때 비로소 가장 젊고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길 위에서 뿜어낸 입김 흘린 땀방울, 그것은 다가올 봄,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춥다고 웅크려 있을 때 여러분은 진화했습니다. 남들이 지방을 쌓아둘 때 여러분은 그 지방을 태워 연료로 썼습니다. 남들이 뇌를 쉬게 할 때 여러분은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애프터 드롭 현상만 조심하십시오. 멈추자마자 마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작전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작전 정말 훌륭했습니다. 겨울은 러너를 쉬게 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러너를 완성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추위 따위에 지지 않는 강인한 윈터 솔저라는 것을요. 내일도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뜨거워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러닝 전술 참모 Y러너였습니다. 필승!